오전 8시 부산 해운대의 한 마케팅 회사. 송혜원은 남들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었다. 대단한 포부를 안고 입사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성실한 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았다. 사무실 문을 열자 이른 아침부터 청소를 시작한 아주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그녀를 맞이했다. 혜원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커피 한 잔 타줄까? 마시고 기운 내서 시작해. 혜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아무도 없는 텅 빈 사무실, 컴퓨터를 켜고 오늘의 업무 계획을 차분히 정리하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소중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낯선 청년 하나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여기가 마케팅 1팀 사무실 맞습니까? 청년은 긴장한 듯 허리를 살짝 굽히며 물었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다. 몇 년 전 자신이 처음 이 회사에 발을 디뎠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인턴 사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된 한지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악수를 건넸다. 송혜원이라고 해요. 입사한 지는 이제 3년 차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지호 씨,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오전 9시가 되자 사무실은 하나둘 출근하는 동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마케팅 1팀의 고참 대리인 최민준 대리가 혜원과 지호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 신입 인턴인가 보네? 자네, 커피는 탈 줄 아나? 우리 팀장님은 아메리카노에 설탕은 반 스푼만 넣으셔. 그리고 내 커피는 카페라떼, 우유는 평소보다 많이 넣어주고. 똑똑히 기억해, 알겠나? 최 대리의 목소리에는 신입을 향한 전형적인 텃세와 고압적인 태도가 묻어 있었다. 지호는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원은 그런 지호의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요. 지호 씨, 처음에는 다들 저렇게 시작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같이 가서 도와드릴게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사무실의 그 누구도 지호에게 함께 식사하자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신입 인턴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 만큼 살가운 분위기의 회사는 아니었다. 혜원은 자신의 도시락 가방을 들고 망설이는 지호에게 다가갔다. 지호 씨, 아직 회사 근처 식당들은 잘 모르실 텐데. 괜찮으시면 오늘은 제 도시락 같이 나눠 드실래요? 제가 좀 많이 싸와서요. 지호의 눈이 순간 놀란 듯 동그랗게 커졌다가 이내 부드럽고 감사함이 담긴 미소로 바뀌었다. 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혜원 선배님. 제가 내일은 꼭 맛있는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회사 옥상, 따스한 부산의 봄 햇살 아래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들 바쁘고 정신없어서 그래요. 지호 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땐 혼자 밥 먹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혜원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혜원 선배님은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회사분들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감동과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오후 업무 시간, 예상대로 최민준 대리는 지호에게 복사와 스캔, 자료 정리 등 온갖 잡다하고 귀찮은 일들을 떠넘겼다. 지호가 서툰 일 처리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혜원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슬쩍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 복잡한 업무 프로그램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고
헷갈리는 엑셀 함수도 직접 시범을 보이며 설명해 주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지우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혜원은 퇴근 준비를 하다 말고 지우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지우 씨, 아직도 퇴근 안 하고 뭐 해요? 벌써 8시가 넘었는데. 지우는 피곤함이 역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아, 혜원 선배님. 최 대리님이 내일 아침 회의 전까지 이 자료들을 전부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하셔서요. 양이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가방을 내려놓고 지우의 옆자리에 앉았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둘이 같이 하면 생각보다 빨리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혜원과 지우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함께 작업을 마쳤다. 집으로 향하는 마지막 지하철 안, 혜원은 문득 생각에 잠겼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남을 돕는 걸까?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이어도 괜찮다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녀의 작은 신념이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지우는 여전히 업무에 서툴렀지만, 혜원의 꾸준한 도움과 격려 덕분에 조금씩 회사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내부의 분위기는 혜원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싸늘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최민준 대리를 비롯한 일부 고참 선배들은 혜원과 지우가 부쩍 가까워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야, 송혜원 씨, 오늘 저녁에 우리 팀 전체 회식 있는 거 알지? 신입 인턴 환영회 겸이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꼭 참석해야 한다. 최 대리가 일부러 큰 소리로 혜원의 자리로 다가와 말했다. 혜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리님. 알고 있습니다. 꼭 참석하겠습니다. 최 대리는 잠시 주변을 의식하며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혜원에게 속삭였다. 그런데 말이야, 송혜원 씨, 왜 그렇게 그 신입 인턴 녀석이랑 유난히 친하게 지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수군대는 거 몰라? 혹시 뭐 다른 마음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신입한테 꼬리 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고. 혜원의 얼굴이 순간 뜨겁게 달아오르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대리님.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같은 신입이었던 때가 생각나서 조금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저도 처음 입사했을 때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식 자리. 예상대로 지우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했지만 혜원의 마음은 내내 무겁고 불편했다. 동료들의 대화는 술 기운을 빌려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지우를 향해 흘러갔다. 야, 근데 솔직히 그 신입 인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냐? 기본적인 복사 하나 제대로 못하더라. 완전 답답해 죽겠어. 맞아, 맞아.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저런 애를 도대체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니까. 최 대리가 혜원을 향해 일부러 소주잔을 내밀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그런데 우리 송혜원 씨는 왜 그렇게 그 답답한 신입 인턴한테 끔찍하게 잘해주는 거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속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혜원에게로 쏠렸다. 혜원은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다입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던 마케팅팀 김미영 부장이 갑자기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팀원들의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인물이었다. 쓸데없는 동정심이나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될 뿐이야. 송혜원 씨, 본인의 업무에만 집중하는 게 앞으로 회사 생활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걸세. 남들 일까지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자기 일은 놓치기 마련이니까. 김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평소보다 더욱더 일찍 출근했다. 텅 빈 사무실 안에서 어젯밤 회식 자리에서의 불쾌했던 기억들을 떨쳐내고 싶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지우가 그녀보다 먼저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혜원 선배님. 지우가 평소보다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혜원에게 인사했다. 그의 양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들려 있었다. 어제 늦게까지 팀 회식하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맛있는 커피 사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혜원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지우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배려가 그녀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혜원을 향한 선배들의 시선은 더욱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최민준 대리는 노골적으로 혜원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기기 시작했고, 다른 팀원들 역시 그녀를 점심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거나 은근히 따돌리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혜원은 그런 부당한 대우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우를 알게 모르게 돕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2주일 후, 회사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특별하고도 믿을 수 없는 아침이 찾아왔다.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혜원은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긴장감과 분주함이 공기 중에 감도는 것을 느꼈다. 직원들이 평소보다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선배님? 혜원이 옆자리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회사 회장님께서 갑자기 본사에 직접 방문하신대. 그리고 아마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있을 거라는 소문이 파다해. 다들 그래서 지금 초긴장 상태라고. 오전 10시 정각. 1층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며 값비싼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수행원들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희끗희끗한 머리에 중후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한 노신사가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가 바로 이 회사, 오션테크 마케팅 그룹의 창업주이자 현직 회장인 윤태준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윤태준 회장의 바로 뒤를 따라 또 다른 익숙한 인물이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 인물을 확인한 순간, 혜원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토록 어리숙하고 서툴러 보였던 신입 인턴, 한지우였다. 지우는 더 이상 쭈뼛거리고 긴장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혜원이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철하고도 예리한 눈빛이 서려 있었다. 모두들 안녕하신가? 오랜만에 이렇게 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구려. 윤태준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내가 여러분께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불시에 방문하게 되었네. 이 사람은 바로 내 외아들, 윤지우 1세. 앞으로 우리 오션테크 마케팅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이지. 사무실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모든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듯, 윤태준 회장과 그의 아들 윤지우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혜원 역시 눈앞에 펼쳐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그런 혜원과 눈이 마주치자, 이전과는 다른, 조금은 복잡하고 미안함이 섞인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혜원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허탈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회장실 안, 묵직한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태준 회장의 충격적인 발표가 끝난 후 모든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사무실은 한동안 낮은 웅성거림과 술렁임으로 가득했다. 혜원은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앉았지만 도저히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뒤엉켜 있었다. 송혜원 씨, 바로 그때 익숙하지만 이제는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윤지호가 그녀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더 이상 어색하고 서툰 신입 인턴의 모습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몸짓과 말투에서는 이제 명백한 경영자의 위엄과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회의실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 동료들의 따갑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와서 꽂히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똑바로 들고 지호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설명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혜원 씨,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혜원은 팔짱을 낀 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뭘 설명하시겠다는 건가요, 윤지호 이사님? 저를 마치 실험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속이고 제 순수한 친절을 기만했다는 사실에 대해서인가요? 혜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혜원 씨, 지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이렇게까지 신분을 숨기고 위장 취업을 감행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 사람들의 가식 없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배경이나 지위에 휘둘리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모습을 말입니다. 혜원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습니까? 순진한 직원 하나 속이고 바보 만드는 것이? 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씁쓸함이 교차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회사의 경직된 문화, 직원들의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권력에 아부하는 모습들까지. 모든 것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송혜원 씨, 당신이었습니다. 혜원은 자신도 모르게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지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저에게는 솔직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저는 매일같이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마지막까지 당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셨던 거죠? 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침묵하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혜원 씨도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금 더 친절하고 순수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 배경을 알게 되면 태도가 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혜원 씨의 가식 없는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것을 밝히면
지금의 이 순수하고 진실된 관계가 깨져버릴까봐, 혜원 씨가 저를 지금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혜원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지호는 혜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제가 이 회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회사 혁신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것인데, 저는 송혜원 씨가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혜원은 놀란 눈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저요? 하지만 왜 하필 저를 선택하시는 거죠? 저는 경력도 짧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데요. 지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혜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송혜원 씨는 제가 지난 몇 주간 이 회사에서 만났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권력이나 지위, 배경 같은 껍데기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맑은 눈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에, 그리고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혜원이 한참의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 또한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호는 혜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듯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혜원 씨, 충분히 생각해보시고 결정해주세요. 저는 언제까지고 기다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혜원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자 사무실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만난 것처럼 아첨하는 미소와 함께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다. 특히 최민준 대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표정으로 혜원에게 다가와 비굴할 정도로 낮은 자세를 취했다. 아, 송혜원 씨. 아까 윤지호 이사님하고 회의실에서 무슨 이야기 나눴어? 혹시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 좀 해줄 수 없을까? 내가 지난번에 좀 심하게 대한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다 내가 인턴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는 좋은 의도에서 그런 거였는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 허허. 혜원은 그런 최 대리를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지금은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최민준 대리님. 특히 대리님은 대리님 자신의 업무에만 신경 쓰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마케팅팀 김미영 부장이 조용히 혜원의 자리로 다가왔다. 송혜원 씨,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김 부장의 표정은 평소처럼 냉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어려있는 듯했다. 그녀는 항상 원칙을 중시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윤지호 이사님의 제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김 부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혜원은 조금 놀랐다. 그 이야기가 벌써 김 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다. 아직 생각 중입니다, 부장님. 김 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개인적인 조언을 하자면 그 제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이런 엄청난 기회는 살면서 2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송혜원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 혜원은 평소보다 더욱더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어제의 그 엄청난 파동 이후 사무실 안의 공기마저 미묘하게 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군, 송혜원 씨. 혜원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김미영 부장이 어느새 그녀의 등 뒤에 다가와 조용히 서 있었다. 사실
나는 윤지호 이사님을 거의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아주 어릴 때, 아직 윤 회장님께서 회사를 막 시작하셨을 때부터 말이지.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다른 구석이 있었어. 항상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사물의 본질과 진실을 꿰뚫어 보려고 노력했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는 사람을 보는 아주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어. 웬만한 거짓말이나 가식에는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 윤 이사님이 송혜원 씨를 선택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거야. 송혜원 씨의 진심을 알아보았겠지. 김 부장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인간적인 면모가 묻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혜원은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늘 지우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먹던 점심이었는데 오늘은 그의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어이, 송혜원 씨. 이쪽으로 와서 같이 앉지 그래. 최민준 대리였다. 그의 옆자리에는 평소 혜원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따돌리던 몇몇 팀원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혜원은 그들의 가식적인 친절을 단호하게 무시하고 다른 빈자리로 향했다. 야, 송혜원.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야? 어디서 감히? 최 대리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냥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서요. 혜원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대리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붉어졌다. 뭐야, 갑자기 잘난 척은. 윤지호 이사 덕분에 뭐라도 된 것처럼 아주 거만해졌구만. 혜원은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최민준 대리님. 정말로 달라진 건 오히려 대리님 당신이 아닐까요?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멋진 말이네요. 송혜원 씨, 윤지호였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곧장 혜원에게로 다가왔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점심은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제가 사무실에 아주 맛있는 도시락을 특별히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지후의 넓고 쾌적한 이사실에서 단둘이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프로젝트, 회사 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 회사의 낡고 경직된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고 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저는 송혜원 씨가 이 중요한 혁신 태스크포스 팀의 리더, 팀장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우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혜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력도 부족하고 팀장을 맡아본 경험도 전혀 없는데요. 지우는 혜원의 불안한 눈을 진지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똑바로 바라보았다. 경험은 앞으로 얼마든지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향한 진심과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은 결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송혜원 씨는 이미 그 누구보다 값진 진심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혜원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새로운 도전과 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송혜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윤지우는 전 직원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사 혁신 태스크포스 구성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 중요한 팀의 리더로 입사 3년 차의 평사원 송혜원을 임명했다. 사무실 전체가 그야말로 엄청난 술렁임과 충격에 휩싸였다. 입사한 지 고작 3년밖에 안 된, 그것도 특별한 배경이나 경력도 없는 평범한 직원이 갑자기 회사 전체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의 팀장이 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혁신 태스크포스의 첫 번째 공식 회의는 내일 아침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선발된 멤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것입니다. 모두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혜원의 또렷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미래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강한 책임감,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바로 평범했던 한 직장인 송혜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작은 친절과 진심이 만들어낼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기도 했다. 부산의 눈부신 햇살 아래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